정말 중요한 뉴스가 또 나와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치권 이슈는요. 또 최윤경 기자가 채 썰기 또 프로그램 후반부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회수 그날 윤 대통령 개인 폰 기록 또 나왔다.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줄곧 이렇게 좀 이 최상병 관련 이슈를 설명해 드릴 때마다 중요한 게 있는데 과연 뭐 VIP 경로설 뭐 누가 뭐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경로했을 때 어떤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말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화를 낸 것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어떤 지시를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요 문서에서 좀 시작을 해보죠. 화면 띄워주세요. 작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적으로 왜 젊은 이 최상병이 구명조끼 하나 안 입고 수색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순직했는가에 대해서 일단 초기 수사를 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 그 보고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켜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한 게 나오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당시 사인했어요. 이게 뭐 당연히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사인했으니까 해병대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럼 이제 법대로 경찰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7월 30일 날 사인을 받고 나서 넘기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작년 7월 31일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VIP 경로설이 시작이 됩니다. 당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VIP가 설입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뭐 임성근 사단장 등등 다 혐의자로 명단에 올리면 누가 뭐 군 간부 하겠느냐 등등 이건 아직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그런 경로를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11시 54분 대통령실로 가입자가 확인된 유선 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브리핑 취소하고 사건 경찰에 넘기는 것도 보류해 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 취소됐고요.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뭔가 지시를 하죠. 그리고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어제 새롭게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좀 화면 여기서 크게 제 얼굴 줄이더라도요. 제 얼굴 별로 선호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줄이시고 8월 2일 작년에 어떤 통화 기록이 나왔는지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제가 옆에다 뉴라고 표시했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자, 작년 8월 2일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오전에 이종섭 장관에게 사인을 받았으니까 그거 이첩하려고 준비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를 다시 받았지만 박정훈 대령이 이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오전에 사건을 넘기는 거 완료했고요. 그러자 비상이 걸렸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날 낮 12시 5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 수사를 지시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경찰에 넘겼어? 이거겠죠. 그래서 이날 항명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죠. 그리고 12시 7분 항명 수사를 지시한 2분 뒤에 윤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내용이 얼마 전에 확인됐습니다. 요건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새롭게 확인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쭉쭉 나오는데 요겁니다. 낮 12시 32분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한 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시원 기억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또 통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12시 48분에 역시 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또 통화를 합니다. 32분에 통화하고 48분에 또 통화하네요. 그리고 또 바로 몇 분 뒤에 윤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또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죠. 자, 이때요.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고요. 이종섭 국방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인 대통령과 출장 중인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개인 폰으로 긴밀하게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도 뭔가 물음표가 찍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요. 다른 뭐 국방 관련도 아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촘촘히 통화를 하네요. 자, 그리고 나 또 새롭게 발견된 거. 어제 새롭게 발견된 거요. 오후 낮 1시 25분에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직접 통화를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시원 비서관이 통화한 다음에 몇십 분 뒤에 윤 대통령이 이제는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직접 통화를 합니다. 뉴라고 제가 붙여놨죠. 그리고 나서 또 몇 분 뒤에 임기훈 비서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나서 끊고 나서 몇 분 뒤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또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화를 끝나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사건을 박정우 대령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는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또 전화를 하고요. 또 몇 시간 뒤에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통화를 합니다. 오후 4시 21분이네요. 또 오후 4시 46분에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번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를 합니다. 자, 사실은 뭐 몇 분 동안 통화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일일이 시청자 여러분과 저 일일이 막 이걸 다 암기할 정도로 알 필요는 없지만요. 크게 보면요. 이것도 다 적은 것도 아니에요. 어제 밝혀진 것들이 많은데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자, 노란색 윤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를 한 게 이렇게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에 있는데 그 사이사이 촘촘하게 초록색으로 제가 뉴 표시한 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촘촘히 하고요. 그러는 다음에 또 윤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하네요. 또 윤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국방부 차관과 통화하고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아, 우리의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비서관까지도 직접 개인 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뭔가를 상의하는구나.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날이 날인 만큼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을 이종석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넘긴 그날이고 그날 오후 7시 20분쯤에 군검찰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그 전까지의 상황이라는 걸 비춰볼 때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도 이렇게 촘촘하게 통화를 했구나. 우즈베키스탄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를 했구나.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도 이렇게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구나. 촘촘하게 뭔가 얽히고 설킨 게 다시 한번 어제 확인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KBS 9시 뉴스에 따르면요. 대통령이 비서관과 통화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굽니까? 검사 출신이죠.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사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됐을 때 그 기능을 일부를 상당히 담당한 그런 비서관실이기도 하죠. 공직기강 비서관이 8월 2일 그날 하루 동안 어제 새롭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군 관련 인물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통화했는지가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보시죠. 자,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작년 8월 2일 하루 동안만 통화 2번, 문자 2번과 총 11차례 소통을 했고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는 통화 2번, 문자 1번,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과는 통화 1번, 문자 3번, 최소 이렇게 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 기록이 새롭게 확인됐고 계속 분석 중이기 때문에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 요 정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물론 군 관계자들도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국가 공무원들이니까 뭐 이시원 비서관이 통화할 수 있다고는 치지만 글쎄요.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11차례, 국방부 차관과 3차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4차례 소통한 것. 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렇게까지 군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느냐? 물음표가 여기도 찍히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유재은이라는 인물도 뭐 공수처에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수사단 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첩했을 때 그 이후에 사건 기록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 자체를 재검토할 때 이 각 과정마다 상황을 좀 조율하고 의견을 전달한 그 개입한 인물로 좀 지목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의 이 통화 내용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역시 새롭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도 많이 밝혀질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박정훈 전 단장 측은 김계한 사령관에게 VIP 경로소를 전한 인물로 추정하는 게 바로 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거든요. 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가 경로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박정훈 대령 측은 추정하고 있는데,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렇게 8월 2일 하루 동안만 11차례 통화 9번, 문자 2번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의미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요. 동아일보도 뭐 임기훈 신범철과 윤 대통령이 이만큼이나 통화했다 나오고 있고요. 한겨레도요. 역시 비슷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비중 있게 기사를 다뤘는데 요거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요거 하나 꼭 짚어볼게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무리한 기초조사를 한 것이냐?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들의 과도한 의혹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어제 또 윤 대통령의 개인폰 통화 기록, 이시원 공직비서관의 통화 기록 등등과 함께 새롭게 나온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부하들이 통화한 내용인데 요거 좀 육성으로 듣고 짧게 짚고 넘어가죠. 들어보시죠. 어제 사단장님이 포상대대 지역 가갖고 엄청 화를 많이 냈대. 그러니까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이렇게 부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7화 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7회대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너가 만약에 사단장을 좋아하면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중 인근의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지금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임 전 사단장이 당일에 현장 지휘관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라는 그런 정황이 또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이 통화 후에 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최상병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성근 사단장이 질책하고 수색 제대로 해라 하니까 부하들이 뭐 조금 성급하게 무리하게 수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점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좀 체근한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방금 통화 기록으로 드러난 것이죠. 내일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최상병 의혹과 관련한 많은 관계자들이 출석할 것이고요. 내일도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